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데요.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국정농단의 당사자 최순실 씨가 드디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워낙 많은 취재진이 몰린 데다가 분노한 시민들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최순실 씨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용서로도 사과로도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힘들어 보이는 지경인데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무딘 칼끝에 대한 비난은 일찍부터 제기됐고요. 무뎠을 뿐만 아니라 느리고도 느렸습니다. 이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의 임명은 청와대 입맛대로 최순실 사태를 끌고 가려는 의지 아니냐, 야당은 또 이런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비박계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친박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이해훈 의원을 연결해서 현 사태의 수습 해법을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최순실 씨가 오늘 오후 3시에 검찰에 출석했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의 칼날 어디까지 향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검찰이 명운을 걸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 심경일 텐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순실 씨가 오후에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지금 시간으로 보면 3시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최순실 씨 두고 그동안 비선 실세, 숨은 실세, 여러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각 현재 최순실 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일 뿐입니다. 검찰이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지금에 대해 수사하느냐 이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나온 의혹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에 그 관련해서 네.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연설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일부 외교 사안 관련된 연설 원고 유출됐다면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인사에 개입됐다라면 공무집행 방해, 또 독일에 있는 집이나 호텔 관련해서는 조세 포탈이나 아니면은 외국환 관리법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 대통령 의상 문제 관련해서 뇌물이나 공금 유용 합치니까 한 10여 가지가 된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제 수사 초기니까 검찰이 어느 혐의를 입증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검찰 수사는 최순실 씨의 이렇게 개인적인 비리를 밝히는 데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최순실 씨가 호위한 그런 행태들도 밝혀내야겠지만은 그 과정에 동조한 청와대라든가 이제는 물러난 인사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부 인사 또 정치권 인사 경제계 인사 과연 누구인지 또 연결고리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겠죠. 그리고 그들이 과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최순실 씨한테 빌붙어서 이렇게 같이 동참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몰랐느냐 또 알았다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느냐 묵인이냐 또 아니면 방조냐 지시냐 이런 것들을 검찰이 밝혀낼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사안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 대국민 사과로 일부분은 시인하고 인정한 바가 있는데 이 가장 큰 관심이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수 있느냐 하는 대목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럼 대통령이 과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는 또 이 법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게 다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 보니까 84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형사상의 소추가 뭐냐 하면은 그 검찰이라든가 특별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은 형사소추할 수 없으니까
기소하지 않는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추에는 체포, 구금 이런 것은 재판을 위한 절차 네.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색, 압수, 그다음에 검증도 포함된다. 그래서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체포, 구금은 안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네.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차츰 없어지지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 중에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소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모든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중에서 재임 중에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전례는 없군요. 자,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 성추문 스캔들과 관련해서 특별검사 수사를 받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은 이 현직 대통령이나 혹은 뭐 내각제의 경우에 총리 등에 대해서 이 불소추 특권 이거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빌 클린턴 대통령 경우에는 당시 케네스타 특별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연방 그 대배심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법정에까지 선 경우가 있었죠. 네. 하지만 그 미국의 헌법을 그래서 제가 오늘 수정 헌법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 헌법에는 우리 헌법과는 달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임 중에라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시스템이고요. 그것은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고요. 네. 일본 경우에는 헌법에 총리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경우도 재임 중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면책 특권으로 아예 규정이 돼 있지만은 네.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는 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국이 대부분은 헌법에 대통령이나 총리의 그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특권 보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자, 이게 검찰을 통해서든 뭐 특별검사를 통해서든 이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이게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습책 이게 좀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 청와대 개편에 이어서 내각 개편 등의 수습책을 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좀 어떤 방안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단 하루라도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국가 리더십의 공백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관련 인사들을 문책하고 처벌하는 것 그건 가장 기본적인 수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제 청와대 일부 개편을 했지만은 다음 수순은 내각 개편일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인데 네. 아직까지는 내각 개편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큰 가닥을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 아니면 책임 총리를 도입하자 뭐 여러 가지 지금 흐름들이 있는데 거국 중립 내각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거부하면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국 중립 내각은 사실 그 대통령이 내치에서 좀 손 떼고 물러나고 여야가 합의하자는 내각을 구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거국의 무게를 둔다라면은 대연정의 형태가 될 거고 중립의 무게를 두면은 정당색이 얕은 이제 중립적인 인사들로 권한이 구성이 될 텐데 어떤 식이든지 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권한을 좀 줄이자라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논란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뭐 그 정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요. 책임 총리제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 뭐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권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실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죠. 이 두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이걸 수습할 방법은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국정 리더십의 공백이 자칫 생기면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총리 인선이 중립적인 성향이 됐든 지금 나오고 있는 친야 성향 인사가 됐든지 간에 이번만큼은 좀 정치공학 유불리를 떠나고 또 대통령이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여야 모두 국민을 좀 먼저 생각하고 지금 빨리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요 테크. 크리네요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요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요 테크. 크리네요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